우수한 문자의 기준은 제일 첫째가 경제성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문자라는 것은 음성 언어를 표기하는 수단인데 이 문자의 수가 너무 많으면 경제성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 문자는 그 효용성이 적어집니다. 다시 해서 우수한 문자의 기준에서 빠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표의 문자보다는 표음 문자가 경제성이 높습니다. 표음 문자라는 것은 음절 문자, 음소 문자, 한글 같은 자질 문자가 되는 것이고 표의 문자는 가장 좋은 신뢰가 한자가 되겠습니다. 한자는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한 20만 자, 그 다음에 그게 다시 재발굴하고 해서 사실은 한자의 수가 몇만 자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한자가 표음 문자가 아니고 표의 문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1949년도 공산혁명이 끝나자 제일 먼저 서둔 것이 문자혁명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자의 수는 약 3,500자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럼 이것은 순수한 표의 문자냐? 아닙니다. 사실은 같은 발음은 같이 표기하는 표음 문자가 반, 표의 문자가 반 정도 되는 겁니다. 어쨌든 현재에는 표의 문자가 다 사라지고 표음 문자만 남았습니다. 그 표음 문자 중에서도 음절의 수는 음절 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음절 구조는 뭐냐? 예를 든다면 영어를 예를 들어볼까요? strike, S-T-R-I-K-E인데요. 이 모음 I 앞에 S-T-R 자음이 3개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는 모음 뒤에도 음절 종성에도 자음이 4개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형은 C1, C2, C3의 다음에 음절 종성에 C1, C2, C3, C4까지 옵니다. 이것을 전부 풀면은 영어의 음절 구조가 이 일반형이고 음절의 수는 수십만 개의 음절 수가 납니다. 인도 유럽 언어에서는 음절 문자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자는 음소 문자를 사용하죠. 그럼 음소수는 몇 개냐? 음소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문자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음소는 한국의 음소수는 몇 개인가요? 한국의 음소수는 단모음 10개, 그 다음에 이중모음 11개, 그 다음에 자음 19개, 총 40개가 됩니다. 모음, 자음 합쳐서. 우리나라 말도 음절수는 한 11,0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향찰 문자라든지 옛날 구결 시대에는 구결을 사용하던 시대에는 음절 문자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음절 문자가 너무나 수도 많고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세종대왕께서 음소 문자를 만들었죠. 그게 한글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표의 문자에서 표음 문자로 바뀌고 표음 문자는 다시 음절에서 음소에서 자질순으로 발달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경계성의 원칙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시 해서 한자 20만 자에서 음절 문자를 지금 사용하는 나라는 한자도 음절 문자라고 할 수 있죠. 한자. 그 다음에 가장 전형적인 음절 문자는 일본 가나 문자가 되겠습니다. 50음도로 하는 것처럼 일본은 약 50개에서 한 60개 이상의 문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이 음소 문자를 사용하면 그 수가 더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토의 문자에서 표음 문자로, 표음 문자는 다시 음절에서 음소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은 경계성의 원칙 때문에 이렇게 발전해 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간결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문자를 많이 봤겠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접한 것이 우리의 한글과 그 다음에 중국의 한자, 일본 가나 문자, 그 다음에 로마자,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여러분들 여행하시면은 태국 문자, 라오스 문자, 미얀마 문자, 그 다음 저기 서남아시아 아라비아 쪽으로 가면 아라비아 문자, 그 다음에 러시아로 가면 키릴 문자 이런 것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 한자 얼마나 복잡하던가요? 거북 귀자, 터질 균자라고도 하죠. 그 균자 얼마나 복잡합니까? 빽빽할 울자, 울릉도 할 때 그 울자인데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려 해도 어려울 정도로 복잡합니다. 한자에서는 용용자를 4개나 써가지고 그런 글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자가 복잡하면은 사용하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주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한자가 지금은 번잡한
문자체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간자체라 해가지고 3,500자를 사용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한자는 수도 줄였거니와 그다음에 복잡한 것도 아주 간단하게 줄였습니다. 이게 간자체의 역할입니다. 어쨌든 간단해야 된다. 세 번째는 체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체계성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규칙성이고 하나는 상관성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규칙성은 뭐냐? 본래 이 음소 문자는 표음 문자 중에서 음소 문자는 1음소에 1문자가 대응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 우리 한글이죠. 예를 든다면 우리는 기역이라는 문자는 늘상 기역이라는 소리만 나타냅니다. 아라는 모음자도 늘상 아라는 소리만 나타냅니다. 그런데 영어를 한번 볼까요? 영어의 K라는 음소를 드러내는데 영어에서는 K, C, Q, X 이렇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모음에서 A라는 문자는 영어의 음소를 몇 개를 나타내는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한 20개쯤 됩니다. 다시 해서 A라고 써놓고 R라고 읽는 게 아니라 A, E, U 온갖 소리를 다 냅니다. 영어의 그 퀴즈 대회가 있는데 어떤 퀴즈 대회가 있느냐 하면 소리와 뜻을 알려주고 스펠링을 알아맞히는 게임 퀴즈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습니까? 닭소리라고 소리를 내놓고 닭소리를 문자로 어떻게 쓰는가 이런 퀴즈가 있겠습니까? 초등학교 1, 2학년 같으면 몰라도 우리 일반인들 상대로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면 로마자는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지 않고 1음소 1문자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로마자는 한날 한시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저 멀리 이집트 23,000년경의 이집트 문자에서 그 당시 지중해 연안의 페니키아 문자로 바뀌고 페니키아 문자가 다시 그리스 전해져서 그리스 문자로 바뀌고 다시 그리스 문자가 로마자로 바뀐 것입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서 로마자로 된 것이죠. 그러나 한글은 아시다시피 1443년에 세종대왕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설명한 훈민정음이라는 책을 집현전 학자들이 3년에 걸쳐서 1446년 9월 상순에 내어놓았죠. 어쩌면 한글의 창제는 일시에 과학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체계성 중에서도 규칙성이 가장 아마 세계에서 가장 유일한 게 한글은 1음소에 1문자가 대응되는 원칙을 지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상관성인데요. 아마 한글의 특징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상관성이라는 것은 문자끼리 상관성이 있다는 거죠. 어떤 상관성이 있느냐 하면은 음성적 상관성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기역에서 키역, 획을 하나 더 더하면 이 파열음에서 예사소리에서 거센소리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기역을 두 개 하면은 벤소리로 바뀝니다. 같은 자리에서 나는데 소리내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죠. 이런 것을 계열과 서열이라 하는데요. 같은 계열에서 이렇게 서열별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기역뿐만 아니라 그렇죠. 아음뿐만 아니라 설음, 이른바 이 혓소리에서도 니은에서 티귿이 나왔고요. 니은에서 획을 하나 더 하니까 티귿이 나왔고요. 티귿에서 획을 하나 더 하니까 티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티귿을 쌍으로 해서 쌍디귿이 나왔어요. 이러한 원리를 시읒, 쌍시읒, 지읒, 쌍지읒, 지읒, 치읒 이런 원리로 만들어진 것이죠. 물론 히읗은 옛날에 이영이라 해서 이 이영에다가 여린 혅을 만들고 그 다음에 히읗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쌍혅도 만들고. 어쨌든 기역, 키역, 쌍기역 이것은 문자에도 모양에도 상관성이 있고 그 다음에 문자만 상관성이 있는 게 아니죠. 소리에도 상관성이 있다. 그래서 이 소리가 점점 거세어지는 것에 따라 획을 더해서 만드는 것이 이게 한글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한글이 유일한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프리 샘슨이라는 사람이 라이팅 시스템이라는 책에서 자질 문자, 피처로 라이팅 시스템이라는 세계 최초로 한글을 여기다가 분류를 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표의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표의성은 소리 글자, 이 표음 문자는 아시다시피,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냐면은, 한자는 보는 순간 그 뜻을 알 수 있지만, 한글은 그것을 다 소리내어 읽어보고, 다음에 그 뜻을 다시
음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한글의 표기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영어에서는 로마자를 낮자당, 그러니까 음소자를 전부 옆으로만 길게 나열하죠. 아메리카라고 한다면은 A, M이 R-I-C-A 이렇게 나열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닭이라는 소리를 할 때 닭이라고 하면은 디귿, 아, 리얼, 기억을 하나로 음절 단위로 묶어요. 그걸 왜 묶었습니까? 아주 이거 특별한 것인데 세종대왕이 이 방법을 음절 합자라해서 만들어냈어요. 합자법을 만들었어요. 왜 만들어냈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닭을 이렇게 뭉쳐서 음절 합자로 뭉쳐 쓰지 않고 디귿, 아, 리얼, 기억 이렇게 쭉 늘어놓은 로마자처럼 늘어놓는다고 칩시다. 그럼 이것을 한순간에 그 뜻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세종대왕은 문자 체계는 음소 문자이지만은 표기법상 다시 해서 이 문자의 운용 체계에서는 디귿, 아, 리얼, 기억, 초성, 중성, 종성을 모아서 쓰라라는 운용법을 제시한 것이에요. 이게 또 세계 최초입니다. 감사합니다.